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레스토랑 기술 시장의 강자, 토스트, 티커명 TOST를 가지고 왔습니다. 토스트는 요즘 미국 식당에 가면 계산할 때 쓰는 그 파란색 태블릿 결제기기, 많이 보셨죠? 바로 그 회사입니다. 주가가 올해 상당히 많이 빠져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팩트 기반으로만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 기준일은 2026년 5월 14일이고, 이날 종가 기준 23달러 7센트입니다. 전체 그림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결론을 한 번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세부 내용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거예요. 좋은 점들. 첫 번째, 가장 최근 실적인 2026년 1분기 순이익이 1억 2,600만 달러입니다. 1년 전이랑 비교하면 2.25배 늘었어요. 주당 순이익도 분석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28%나 더 나왔습니다. 두 번째, ARR 이건 연간 반복 매출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구독 서비스처럼 매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매출 규모입니다. 이게 21억 5천만 달러까지 늘었고 1년 전보다 26% 성장했어요. 세 번째, 현재 미국 내 레스토랑 리테일 가맹점이 17만 1000개입니다. 1년 전보다 22% 늘었고 미국 중소형 레스토랑 POS 시장에서 점유율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회사가 올해 연간 이익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다섯 번째, 회사가 자기 주식을 직접 사들이고 있어요. 올해만 벌써 3억 7,800만 달러 어치를 샀습니다.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죠. 주의할 점들. 첫 번째,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못 미쳤고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가 10.15% 빠졌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그러니까 POS 단말기 원가가 미중 관세 이슈랑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마진이 압박받고 있어요. 세 번째, 도어댓이라는 배달 플랫폼이 POS 시장에 직접 뛰어들면서 경쟁이 세지고 있습니다. 토스트가 어떤 회사냐? 토스트는 한마디로 레스토랑 전용 디지털 운영 플랫폼 회사입니다. 2011년에 보스턴에서 3명의 친구가 식당에서 계산을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열받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결제 단말기 회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레스토랑이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한 플랫폼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주문받는 POS 시스템, 결제 처리, 주방 디스플레이, 온라인 주문 배달 연동, 직원 스케줄 급여 관리, 재고 관리, 충성 고객 포인트 프로그램, 마케팅 도구,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식당 사장님이 토스트 하나만 쓰면 가게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돈을 버느냐? 매출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핀테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 매출의 82%를 차지합니다.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토스트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2025년 기준으로 토스트 플랫폼에서 처리된 총 결제 금액이 195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조 원이에요. 그 중에서 0.48%를 수수료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가 구독 서비스입니다. 매출의 15% 정도. 레스토랑들이 토스트 소프트웨어를 매달 구독료 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안정적인 반복 매출이 됩니다. 세 번째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단말기 판매인데 3%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일부러 싸게 팔기도 해요. 단말기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일단 기계 깔아놓고 결제 수수료랑 구독료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 한번 토스트 시스템을 도입한 식당은 쉽게 다른 걸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직원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하고 기존 데이터도 다 이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이탈률이 낮고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경쟁사 상황. 토스트의 경쟁사로는 크게 스퀘어, 클로버, 라이스피드, 그리고 최근에 도어대시까지 들어왔어요. 스퀘어는 스타벅스 카운터에서도 보이는 그 흰색 카드 단말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규모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죠. 사용하기는 쉬운데 레스토랑 전용 기능이 토스트만큼 많지는 않아요. 클로버는 미국 대형 금융회사 파이서브의 POS 브랜드입니다. 은행 영업망이 강해서 유통은 잘 되는데 레스토랑 전문성은 토스트보다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라이스피드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유럽 쪽에서 강한데 미국 중소형 시장에서는 토스트만큼 침투가 안 됐어요. 도어대시는 배달 앱으로 우리가 아는 회사인데 최근에 POS 시장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이게 토스트한테는 상당한 위협입니다. 이미 수많은 식당이 배달을 도어대시로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POS까지 묶어버리면 토스트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경쟁자가 되는 거죠. 토스트의 위치. 현재 토스트는 미국 중소형 레스토랑 POS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20%입니다. 2021년에 6%였던 게 3년 만에 20%까지 올라온 거예요. 상장된 레스토랑 기술 회사들 전체 매출 합계 중에서 토스트 혼자 68%를 차지합니다. 독보적인 1위예요.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로도 확장하고 있어요. 힐튼 호텔 500개, 애플비즈, 미슐랭 식당 알리니아 그룹, 그리고 이번 주에 헝그리 하우이즈 500개 매장도 계약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20%라는 건 아직 80%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장 여지가 크다는 거죠. 지금 미국 금리 상황. 주식 분석할 때 왜 금리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금리가 높으면 그 가치가 낮아지는 수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입니다. 지난 4월 29일 FOMC 회의에서 또 동결했어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4.5%인데 이게 최근 이란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올라와서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12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시장 확률이 28%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케빈 월시라는 분이 연준 의장이 됩니다. 파월 의장 후임인데 이분이 어떤 정책을 쓸지 아직 불확실해서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토스트와의 관계. 토스트 자체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 영향이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식당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새 가게 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토스트의 신규 가맹점 확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식당 방문이 줄고 카드 결제 금액이 줄어서 토스트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스트 주식은 베타가 1.9입니다. 베타란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이 주식이 얼마나 움직이냐는 지표예요. 1.9면 시장이 1% 오를 때 약 1.9% 오르고 1% 떨어질 때 약 1.9%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토스트가 속한 섹터. 토스트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회사, 다른 하나는 핀테크, 즉 결제 기술 회사입니다. ETF로 보면 IGV라는 소프트웨어 ETF, 아이페이라는 모바일 결제 ETF 같은 데 편입되거나 관련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전문 ETF인 EATG에도 직접 관련이 있어요. 요즘 자금 흐름.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 자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토스트 같은 중소형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분위기입니다. 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성장주 특히 지금 당장 이익보다 미래 성장을 보고 사는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토스트도 최근까지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다만 토스트는 이제 실제로 이익을 내는 회사로 전환됐습니다. 2024년에 첫 흑자를 냈고 2025년에는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적자 성장주 프레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핀테크 결제 섹터는 경기가 나쁘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사람들이 카드를 덜 쓰면 토스트 수수료 매출도 줄거든요. 소비 경기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토스트 실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들. 이번 슬라이드는 외부 환경이 토스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관세 문제입니다. 토스트가 파는 POS 단말기 부품이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미중 관세 때문에 원가가 올라갔어요. 회사가 직접 올해 이익에 1.5%포인트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경기 둔화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게 됩니다.
식당 매출이 떨어지면 토스트가 수수료로 받는 돈도 줄죠. 세 번째, 금리 문제. 이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식당들의 신규 출점 속도에 간접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이란 전쟁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식자재 배달비도 오르고 식당 운영 비용 전반이 올라가서 폐업하는 식당이 늘 수도 있어요. 토스트 가맹점이 폐업하면 매출이 빠지죠. 다섯 번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AI 붐으로 전 세계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POS 단말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이 영향이 특히 올해 하반기에 집중될 것 같다고 회사가 말했어요. 여섯 번째, 도어대시의 POS 시장 진입. 이건 경쟁 리스크인데 도어대시가 이미 식당들이랑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POS까지 묶어버리면 토스트가 고객을 잃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주시할 건 하드웨어 비용 관세 메모리 칩과 도어대시와의 경쟁입니다. 두 가지 다 올해 하반기의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셔야 해요. 매출이 어떻게 생겼냐? 손익계산서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냥 회사가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얼마 남겼냐를 정리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분기인 2026년 1분기 매출이 16억 3천만 달러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22% 늘었어요. 이 매출이 세 파트로 나뉘는데 결제 수수료 매출이 13억 2,300만 달러로 가장 크고 구독 서비스 매출이 2억 6,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4% 늘었어요. 구독 매출이 빠르게 크는 게 좋은 신호입니다. 단말기 판매는 3,900만 달러로 줄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하드웨어 비중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라 나쁜 게 아닙니다. 매출 총이익 즉 매출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 4억 4,700만 달러고 이익률이 27.4%입니다. 1년 전보다 1.5%포인트 올랐어요. 영업이익은 1억 1천만 달러로 영업이익률 6.7%입니다. 1년 전 3.2%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최종 순이익은 1억 2,600만 달러로 순이익률 7.7%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2025년 전체 매출이 61억 5천만 달러고 순이익이 3억 4,200만 달러였어요. 2024년 순이익이 1,900만 달러였는데 1년 만에 18배 뛴 겁니다. 순이익이 1년 만에 18배 뛰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기저가 낮았던 영향도 있지만 이제 진짜로 돈을 버는 회사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마진이 뭔지 먼저. 마진이란 쉽게 말해서 팔았을 때 얼마나 남느냐입니다. 100원짜리 물건 팔아서 30원 남으면 마진 30%인 거예요. 토스트의 전체 매출 총이익률은 27.4%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구독 부분만 떼어놓으면 이익률이 80%나 돼요.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반면 하드웨어는 마진이 마이너스예요.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싸게 팔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체 마진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전략이 하드웨어 비중을 줄이고 소프트웨어와 결제 수수료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익률 추이. 2023년까지는 모든 이익률이 적자였어요. 그게 2024년에 겨우 흑자로 돌아섰고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정 EBITDA 이건 감가상각 등 회계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영업에서 얼마나 현금이 남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이게 2025년에 6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0% 늘었어요. 마진도 34%까지 왔습니다. 잉여현금 흐름, FCF라고도 하는데 이건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시설 투자 비용 빼고 실제로 손에 쥔 현금입니다. 이게 2025년에 6억 800만 달러였어요. EBITDA 마진 34%, FCF 6억 달러 이상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자사주 매입이나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실탄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까지 적자였던 회사가 이 정도면 구조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재무상태표가 뭔지.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이 시점에 회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빚지고 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금이 얼마나 있냐.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현금이랑 단기 투자 합쳐서 17억 7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이에요. 거기다 아직 안 쓴 신용한도가 3억 4,700만 달러 더 있어요. 빚은 얼마나 있냐?
거의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0.01% 수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100원짜리 자본의 빚이 1원밖에 없다는 수준입니다. 총 자산이 약 31억 달러고 총 부채가 약 10억 달러인데 이 부채도 대부분 은행 대출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이나 선수금 같은 영업 관련 부채입니다. 유동 비율이 2.75입니다. 유동 비율이란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더 많은지 보는 지표예요. 2.75면 단기 빚의 2.75배 자산이 있다는 뜻으로 안정적입니다. 무차입 경영에 현금이 18억 달러 가까이 쌓여 있다는 건 굉장히 건전한 재무 구조입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버틸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오면 M&A나 투자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금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올해만 3억 8천만 달러 썼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추이를 봐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은 달라요. 회계는 물건을 팔았을 때 이익으로 잡는데 돈을 실제로 받는 건 나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보는 게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영어로 Free Cash Flow, FCF라고 합니다.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시설 투자 뺀 게 실제로 회사에 남은 현금이에요. 이게 2025년에 6억 800만 달러였고 2024년엔 약 2억 4,600만 달러였으니까 1년 만에 2.5배 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토스트가 올해 엄청난 속도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거예요. 왜 사느냐? 주식 수가 줄어들면 남은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갑니다. 배당 대신 이런 방식으로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거예요. 토스트는 이사회에서 이미 5억 달러 추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어요. 올해만 이미 3억 7,800만 달러를 썼습니다. 1,400만 주를 샀어요. 이게 시사하는 건 경영진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싸다고 생각 안 하면 자기 돈 들여서 사지 않겠죠. 배당은 없어요. 토스트는 배당 주는 회사가 아니라 성장에 투자하면서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뭔지. 밸류에이션이란 이 주식이 지금 가격이 적정한지, 싼지, 비싼지를 따지는 겁니다. 주로 몇 가지 비율로 비교해요. P 비율, 주가 수익 비율. 가장 많이 쓰는 지표예요. 지금 주가가 1년 순이익의 몇 배냐는 거예요. 주가 23달러의 작년 12개월 EPS, 즉 주당 순이익이 약 0.5달러이니까 P가 약 43에서 50배 수준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이 약 30배니까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FP, 즉 앞으로 1년 예상 이익 기준으로 보면 26.4배입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섹터 중간값 18.6배보다는 높지만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PS 비율, 주가 매출 비율. 매출 대비 주가가 몇 배냐는 건데 토스트는 약 2.2배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평균이 45배인 걸 감안하면 매출 대비로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에요. PEG 비율. P를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건데 0.85입니다. 1.02 기준인데 0.85면 성장률 대비 저평가라는 신호입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21개 기관의 평균 목표 주가가 41.81달러입니다. 현재 23.07달러, 대비 81% 업사이드가 있다는 계산이에요. 그룹포커스라는 가치평가 사이트에서도 적정 가치를 39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멀티플만 보면 비싸 보이는데 PS나 PEG 기준으로는 저평가 신호도 있습니다.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볼 건지가 투자 판단의 핵심입니다. 2026년 1분기 실적. 2026년 5월 7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은 16억 3천만 달러, 분석가 예상치와 거의 동일했어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소폭 미스했다는 집계도 있고 인라인이라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GAAP 기준 0.2달러로 분석가 예상 0.16달러보다 28.6% 더 높게 나왔어요. 크게 상회한 겁니다. 조정 EBITDA는 1억 7,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 신규 가맹점은 분기에 7,000개 추가해서 누계 17만 1,000개가 됐어요.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올해 연간 조정 에비타를 7억 9천만 8억 1천만 달러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전 가이던스보다 올린 거예요. 그런데 왜 주가가 빠졌냐? 시간의 거래에서 처음엔 3.78% 올랐어요. 실적이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정규장에서 10.15% 빠졌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매출이 일부 집계 기준으로 소폭 미스했고, 둘째, 에비타 가이던스를 올리긴 했는데 하드웨어 비용 때문에 올해 하반기 마진이 압박받을 거라고 경영진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시장이 실망한 겁니다. 결과만 보면 이익은 엄청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 겁니다. 시장이 이미 좋은 걸 기대하고 있었고 미래 가이던스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움직임이 오버리액션인지 아닌지가 투자 판단의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챙겨봐야 할 날짜들. 첫 번째, 오늘입니다. 오늘 5월 15일에 케빈 월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해요. 새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월 19일. 4일 뒤에 토스트 경영진이 JP모건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추가 가이던스나 사업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6월 17일에서 18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나와요. 이때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성장주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8월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비용 압박이 얼마나 실적에 영향을 줬는지, GPV 성장률이 유지됐는지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다섯 번째, 올해 하반기 내내 하드웨어 비용 이슈가 집중될 거라고 경영진이 예고했습니다. 분기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할 것들 도어대시의 POS 정식 출시 시점, 헝그리 하우이즈 매장 롤아웃 진행 상황, 국제시장 성장 속도. 개별 주식 투자할 때 실적 발표일은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달 주요 이슈 정리. 오늘 기준으로 주가가 23달러 7센트인데 이게 52주 최저권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5월 12일에는 헝그리 하우이즈가 토스트를 전국 500개 매장에 도입한다는 계약이 발표됐어요. 올해만 두 번째 대형 프랜차이즈 계약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즉 대형 체인점 쪽으로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날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DA 데이비스는 목표 주가를 33달러에서 28달러로 내리고 등급을 중립으로 낮췄고 트루이스트는 36달러에서 30달러로 미주오는 45달러에서 38달러로 낮췄습니다. 대부분 하드웨어 비용 이슈 때문이에요. 5월 8일에는 모건 스탠리가 새로 45달러 목표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 UBS, CT, 오펜하이머 등도 매수 또는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토스트 IQ 그로우라는 AI 마케팅 도구도 최근 출시됐어요. 학당들이 AI를 이용해서 마케팅 최적화, 수요 예측 같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소프트웨어 ARPU를 올릴 수 있는 새 수익원이 될 수 있어요. 목표 주가를 낮춘 것과 등급을 낮춘 건 다릅니다. 목표 주가를 낮추더라도 등급은 매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보다 등급 변화에 더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의견.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란 수십 개 증권사 분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현재 21개 기관이 토스트를 분석하고 있는데 매수 14곳, 보유 7곳, 매도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 우세해요. 평균 목표 주가는 41달러 81센트입니다. 현재 23달러 7센트에서 81% 오를 거라는 평균 예상이에요. 제일 낮은 목표 주가가 26달러고 제일 높은 게 56달러입니다. 편차가 꽤 크죠. 그만큼 이 회사를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등급 변화를 보면 DA 데이비슨이 중립으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28달러로 내린 게 눈에 띄고 모건 스탠리는 45달러로 신규 매수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참고 지표일 뿐이에요.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81% 업사이드라는 수치는
현재 시장이 회사 가치를 실제보다 많이 낮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매도 의견이 없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매도 의견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전반적인 방향성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부자들의 주식 거래 현황. 인사이더 거래란 회사 임원이나 이사회 멤버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말해요. 이걸 보는 이유는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힌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임원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면 F사라는 공시를 4일 안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최근 6개월 동안 매수는 0건, 매도는 17건입니다. 숫자만 보면 내부자들이 다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매도 17건을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RSU, 베스팅 관련 세금 납부용 의무 매도입니다. RSU가 뭐냐? 주식 보상 계획의 일종인데 회사가 임원한테 일정 기간 일하면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기간이 지나서 주식이 들어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파는 겁니다. 이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반대로 프레지던트 직책인 스티븐 프레디테는 새로운 스톡옵션과 RSU를 대규모로 부여받았습니다. 4년에 걸쳐 베스팅이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회사에 남겠다는 의지이자 주가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인사이더 매도를 볼 때 RSU 세금 매도인지 아니면 진짜 자기 의지로 파는 재량 매도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전자입니다. 차트에서 각각의 막대기처럼 생긴 게 캔들이라고 해요. 초록색이면 그날 올랐다는 거고 빨간색이면 그날 떨어졌다는 겁니다. 막대기의 길이가 그날의 변동폭이에요. 일봉 차트는 하루치 데이터를 한 캔들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토스트 차트 상황. 지금 차트 보시면 2025년 초에 $5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23까지 떨어진 게 보입니다. 55% 가까이 하락했어요. 저는 AI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 포트에서 보이는 차트가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 보여도 결과는 같으니 걱정 마세요. 추세를 보면 고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더 낮은 고점을 만들고 내려갈 때마다 더 낮은 저점을 만드는 하락 패턴입니다. 지지 구간, 이건 주가가 내려올 때 버텨주는 가격대인데 $22, $23 구간이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근방에서 버티고 있는 거고요. 만약 $22 아래로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항선, 올라갈 때 막히는 가격대는 $26, $28 구간이에요. 4월에 임원들이 RSU 매도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야 본격 반등 신호가 됩니다. 이평선이란 일정 기간 평균 주가를 선으로 이은 건데 20일, 50일, 200일 이평선 모두 지금 주가보다 위에 있어요. 이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약세 구조라는 뜻입니다. 5월 7일 실적 발표 후에 급락했다가 그 이후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차트 분석은 참고용입니다. 주가가 저항선 돌파나 지지선 이탈 시 방향성이 확인되는 경향이 있어요. 공매도가 뭔지.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지금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전략이에요.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이 나는 베팅입니다. 공매도가 많다는 건 시장에서 이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반대로 나중에 공매도 청산, 즉 빌린 주식을 갚으려고 사는 행위가 한꺼번에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토스트 공매도 수치. 핀텔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숏 인터레스트, 즉 지금 공매도로 빌려간 주식 수가 3,159만 7,657주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 수의 6.64%가 공매도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시장 평균이 약 5%인데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데이즈 투 커버리지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공매도 물량을 다 갚으려면 현재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며칠이 걸리냐는 겁니다. 이게 1.8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숏스퀴즈가 일어나려면 보통 이 데이즈 투 커버가 5에서 10일 이상은 돼야 위험한데 1.8일이면 스퀴즈 발생 가능성은 낮아요. 오프 익스체인지 숏볼륨, 장외 공매도 비율이 50.83%입니다.
다크풀이라고 하는 기관들끼리 거래하는 장외 시장에서의 공매도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는 건데, 기관들이 해지 목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매도 6.64%, 데이즈 투 커버 1.81 이 정도면 지금 당장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좋은 실적이 나오면 공매도 청산 물량이 반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다운사이드 뭐가 잘못될 수 있냐? 첫 번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지금 PE가 43에서 51배 수준이에요. 성장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매출 소폭 미스에도 주가가 15% 빠진 게 그 증거예요. 두 번째, 하드웨어 원가 지속 압박. 관세랑 메모리 칩 가격이 올해 내내, 특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CFO가 직접 2027년에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도어대시. 이미 수백만 식당이랑 관계를 맺고 있는 배달 플랫폼이 POS 시장에 들어왔어요. 패키지로 배달이랑 POS를 묶어버리면 토스트 입장에서는 큰 위협입니다. 네 번째, 경기 둔화.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식당 매출이 줄고 토스트의 결제 수수료 수입도 줄어요. 다섯 번째, 새 연준 의장. 정책 기조가 바뀌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 새로운 시장 확장 속도. 호텔이나 리테일 같은 새 분야, 진출이 예상보다 느리면 성장 스토리가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 어떤 상황이면 오를 수 있냐? 대형 프랜차이즈 계약이 계속 나온다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가 강화됩니다. 2분기 실적에서 매출도 상회하고 마진도 지키면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도어대시 POS가 예상보다 경쟁력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이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성장주 전반에 자금이 들어오고 토스트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토스트 IQ 같은 AI 기능이 수익화되면 소프트웨어 매출과 ARPU, 즉 가맹점 당 평균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점. 레스토랑 특화 올인원 플랫폼이라서 전환 비용이 높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 중소형 레스토랑 POS 점유율 20%, 상장 레스토랑 기술기업 매출 점유율 68%, 독보적 1위. 구독 고객 순유지율 NRR이 109%입니다. 이게 100%를 넘는다는 건 기존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탈보다 업셀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무차입 경영에 현금 17억 7천만 달러. 재무 탄탄해요. 약점 위. 하드웨어 마진이 만성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구조적 약점입니다. 매출의 96%가 미국 내에서 나와요. 국제화가 아직 초기 단계라 한 시장에 집중된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의 81%가 결제 수수료인데 소비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여요. 기회 업. 미국 레스토랑 POS 시장에서 점유율이 20%라는 건 아직 80%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호텔, 리테일, 엔터프라이즈 체인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고 있어요. AI 도구 토스트 IQ로 가맹점당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위협. 도어대시의 POS 시장 진입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란 전쟁, 인플레이션, 고금리가 맞물려서 외식 산업 전반에 역풍이 불고 있어요. 관세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하드웨어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스트 분석 어떠셨나요? 정리하자면 토스트는 레스토랑 기술 시장의 명실상부 1위 기업이고 이익과 현금 흐름 측면에서 최근 2년 사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탄탄해지고 있어요. 반면 주가는 고점 대비 55% 빠진 상태고 단기 하드웨어 비용 압박, 도어대시와의 경쟁, 매크로 불확실성 같은 이슈들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스토리를 믿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가격대일 수 있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추세가 아직 하방이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오늘 분석한 내용들 실적, 재무, 리스크들을 꼭 직접 확인하시고 본인만의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종목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면책 고지.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는 2026년 5월 14일 기준 공개된 공시 자료와 뉴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주식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